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검찰이 오늘부터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손절하기 시작했다. 더 정확하게는 친윤 세력을 손절하기 시작했다. 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윤석열이가 아니라 친윤 세력을 공개 손절하기 시작했다. 예. 근데 이 검찰이요, 뭔가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공개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개되지 않는 그 어떤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대중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오히려 공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신들이 진짜로 원하는 목표를 살짝 숨기는 거죠. 그런 짓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는 소식을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윤석열 탄핵 임박, 검찰 친윤 세력 공개 손절. 오늘 이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안 마약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했던 이정섭 검사, 오늘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내란폰, 대통령실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비화폰, 이걸 우리 보통 내란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내란폰을 관리해왔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 사람도 오늘 사실상 영장이 청구되게 됐습니다. 검찰에서 아직 청구는 안 했습니다만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죠. 이 두 사람 대단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정섭 검사, 이 사람은 대표적인 친윤이자 친한동훈이자 또 윤석열의 개와 같은 자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물어뜯는 자죠. 이재명 대표도 물어뜯으려고 달려갔던 자인데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수사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이정섭 검사가 천암의 마약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로 고소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 탄핵도 당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이정섭 검사가 탄핵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조용히 납작 엎드려 있었어요. 아, 이렇게 이정섭 검사 사건이 물 건너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검찰이 이정섭 검사에 대한 기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소했대지. 이게 뭔데? 사실상 검찰이 친윤 세력에 대한 공개 손절이자 일종의 과거사 정리 같은 겁니다. 이걸로 이쯤에서 퉁치자라는 거예요. 김성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란폰을 은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고 영장이 3번이나 청구됐는데 검찰이 다 되돌려 보내버리죠. 법원에 가지도 못하고 검찰선에서 다 번번이 걸려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영장을 청구하기로 하죠. 이 두 가지 사건은 검찰이 친윤 세력에 대한 공개 손절이자 이쯤에서 퉁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윤석열을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세력을 보존하겠다. 뭐 그런 의도가 깔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 김성훈에 대한 영장이 오늘 결국에 청구가 되게 됐다. 검찰이 결국 이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기로 하죠. 야, 이 김성훈이라는 사람은 참 참 기이한 사람이에요.
과거 같으면 이런 사람이 영장이 청구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뻔뻔스러워도요, 이런 일을 할 정도로 뻔뻔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검찰을 보면은 글쎄 염치를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수치심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김성훈을 지키는 것이 김건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김성훈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는 것과 같다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검찰은 꿋꿋이 3번이나 이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영장을 발부하기로 했죠. 기사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 약 4시간 동안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검찰 외부 인사 후보군 20명에서 50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을 무작위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아무튼 이 영장심사위원회에서, 서울고검 영장심사위원회에서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라고, 그동안에 영장을 반려했는데 이제 하지 말고 청구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와,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영장심의위원회 열어봤자 검찰의 이 기각이 정당하다라고 결론 내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검찰을 두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알려졌었는데, 예, 뒤집어졌죠. 이 영장심사위원회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냐면, 왜 지난번에 김건희 기소 안 했을 때 기소심의위원회 열었잖아요. 그 기소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똑같은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예. 사실 그때도 보면은 빤히 보이는 결론을 기소심의위원회가 거부하는 그런 황당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똑같은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은 검찰의 기존 입장을 뒤집으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와, 이거 무슨 일이지? 근데 사실 이거 빤한 겁니다. 이거 실은 검찰하고 짠 거예요. 검찰이 지금 김건희 혹은 윤석열 쪽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김성훈의 구속영장을 번번이 기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더 이상 기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가 됐든 김건희가 됐든 하여튼 그쪽에 가가지고 우리 어쩔 수 없이 영장 발부해 줬어요 라고 핑계를 대야 되는데, 그 핑계를 대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영장심의위원회, 영장심사위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유, 우리 검찰은 영장 안 주고 싶었지. 근데 심의위원회가 주래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줬어요. 이해 바랍니다. 요럴라는 거예요. 이 영장심의위원회가 뭐고 간에 이 위원장 검찰 관계자예요. 그리고 위원들은 전부 다 검찰이 지명해요. 무작위로 정한다고? 아니, 무작위는 무슨 무작위야. 그렇다 진짜 랜덤으로 정해? 아니야. 20명 혹은 40명, 50명, 아니 뭐 그 정도가 있는데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 누가 위원인지도 몰라. 검찰이 이런 거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그 중에서 몇 명 뽑아가지고 뭐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신들이 결론을 내리기 미안한 거, 좀 껄끄러운 거, 좀 부담스러운 걸 다 글로 넘겨요. 그래서 자신들의 뜻대로 결론이 나오게 만든 다음에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검찰에 있는 각종 위원회입니다. 뭐 기소심의위원회든 수사심의위원회든 여기서 말하는 영장심의위원회든 하여튼 이거 다 뭐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따라서 결론마저도 실은 다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역대 검찰의 뜻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기존의 검찰 입장을 뒤집은 경우에도 검찰이 이 입장을 뒤집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뒤집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확 뒤집으면 아무래도 이게 면이 안 서니까 아유 옆에서 저 훌륭하신 분들이 뒤집으래. 그래서 뒤집었다? 요러려고 만들어둔 게 이 조직이에요. 달리 말해서 여기서 나온 결론은 사실은 검찰의 속뜻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쩌면 검찰은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윤석열 눈치도 봐야 되고 김건희 눈치도 봐야 되고 지금 김주현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민정수석 김주현 지금 이 검찰을 컨트롤하고 있는 건 김주현이에요. 이 김주현이 이 김건희한테 이 뭐 지시를 받아서 결국 이 김주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김주현이가 뭐라고 하면은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김주현이라는 사람의 입장이 워낙에 세기 이 사람의 입지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그랬는데 검찰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김성훈 얘 그냥 두면 안 되겠거든. 이거 아닌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필요한 거야. 영장심사위원회에서 뒤집어 준 거예요. 뒤집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뻔한 거죠. 이를 달리 말하면은 검찰이 이제 김주현하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 김건희하고 이제 손절 단계에 접어들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내일 모레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자, 같은 맥락에서 이 이정섭 검사에 대한 기소도 볼 수 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이정섭 검사가 오늘 기소됩니다. 이정섭 검사, 리조트 특혜 이용, 자녀 위장 전입 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안 마약 사건은 빠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천안 마약 사건이잖아. 근데 이게 쏙 빠져버렸네. 또 있죠. 처갓집 집사 검사란 얘기도 있죠. 처갓집에서 뭐 좀 해줘 그러면 쪼르르 가서 딱 해주고 우리 집에 이번에 가사도우미 새로 들어왔는데 이 가사도우미 신원조회 좀 해줘. 누가 해줘? 얘가 해줬죠.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기소 대상에서 쏙 빠집니다. 야, 차 띄고 포 띄고 다 했네. 자, 그러려면 얘를 왜 기소했지? 이거 역시 일종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 친윤 세력하고는 이제 선을 긋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정섭 검사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마약 사건 막 덮고 지네 처갓집 뭐 가사도우미 신원조회까지 해주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얘가 친윤이었기 때문에요. 윤석열의 꼬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이놈이 기소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한다? 우리 윤석열하고 이제 손절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정섭을 이용해서 대외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엊그저께 갑자기 금감원에서 뭐 수사한다고? 갑자기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조사한대잖아. 그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는 거 제가 2023년 10월, 11월부터 몇 번을 줄기차게 얘기했고요. 작년부터도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거 자체가 사기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서야 수사를 하는 거야. 왜? 역시 손절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복현, 이 같은 맥락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 사건 지금은 조사해봤자 별 의미 없다고. 왜? 튈 놈들은 다 튀었다고 그랬죠.
이정섭도 마찬가지야. 진짜 중요한 건 다 뺐어. 그저 앞에 있었던 그 김성훈도 그래요. 진짜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건 다 치웠겠지. 아직까지 갖고 있겠어요? 사실상 다 쇼인 겁니다. 손절을 들어간다는 쇼를 한 거야.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인 손해는 거의 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메시지를 위해서 기소하고 메시지를 위해서 영장을 치지만 실질적인 손실은 거의 가지 않게끔 설계를 해둔 거예요. 검사 새끼들, 야, 요놈들 보소. 자, 이 이정섭 검사는요, 대표적인 친윤, 아니 친윤이보다 윤석열의 꼬붕이었어요. 이 이정섭이가 중앙지검에 있다가 중앙지검 부장으로 있다가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승진해서 딱 갑니다. 얘 사실 부부장 검사 된 지도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장 검사가 되더니 부장 검사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또 차장 검사가 됩니다. 초고속 승진하는 거지. 쭉쭉쭉쭉쭉. 그랬는데 이놈이 수원지검 2차장 가가지고 뭐 했느냐.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남FC라든지 백현동 다 얘가 한 거거든. 이화영 부지사의 그 대북 송금 얘가 한 거거든. 얘가 하다가 이제 스톱이 된 거지. 아무튼 이 사람이 그런 수사를 맡았을 정도로 윤석열의 개였던 겁니다. 이 사람이 기소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검찰이 윤석열과 손절을 치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 띄고 포 띄고 어떻게 보자면 가장 피해가 없을 것만 골라서 기소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 빠졌어. 사실상 뭘 의미한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죠. 바로 이 이정섭 검사가 지금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하고 있는 강미정 대변인, 그 사람, 그 양반하고 연관이 되는 사람이죠. 강미정 대변인이 이 이정섭의 처남댁이었죠. 이정섭이 결혼을 한 이정섭의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의 남동생이 있죠. 이 남동생이 강미정 씨의 전 남편이었죠. 마약쟁이, 대마쟁이. 이 강미정 씨가 폭로를 하는 바람에 이 이정섭이가 낙마했고 결국 탄핵 심판까지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라고요? 예, 이게 1년 5개월 전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기소가 돼. 자, 더 황당한 거는 얘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됐잖아요. 탄핵이 됐는데 그 탄핵 과정에 이 이정섭이가 검찰이 이정섭 관련된 수사 서류를 안 보내요. 헌재에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검찰에서 안 보내요. 이 검사 새끼들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래서 사실 윤석열이한테도 꼬투리가 잡히는 거예요. 당시 이정섭에 대한 수사 서류를 왜 안 보냈느냐? 탄핵하고 이게 형사소송하고 겹쳐서 안 보낸다. 이렇게 이랬다고. 응? 수사 중이라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안 보낸다, 뭐 보낼 수 없다라고 해서 안 보낸 거야. 그랬는데 이번에 탄핵 심판할 때 수사 관련 서류 다 헌재 보냈잖아. 왜 그거는 보내고 이건 안 보내는데? 이러니까 검사가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맨날 검사가 하여튼 나쁜 새끼야. 원래라면 보냈어야죠. 아무튼 그 당시 검찰이 수사 서류를 안 보내는 바람에 이 이정섭이가 결국에 탄핵을 안 받고 도망 나온 거죠. 그랬던 이정섭이가 이제서 물론 늦게나마 1년 5개월 만에 기소가 됐다. 그것은 결국 윤석열이 탄핵이 임박하니까 검찰이 손절에 나서기 시작했다. 고리를 끊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정섭 너무 피해가 큰 거 아니야?
이정섭은 가만히 있다가 당한 거 아니야? 희생양인가? 아니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정섭도 손해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진짜 중요한 거 다 뺐다고. 잔챙이만 넣었다고. 그걸로 잔챙이만 기소했다고.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냥 싸게 끊고 계속 검찰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 마약 수사 무마, 천안 마약 수사 무마 이거는 그 감옥에 갈 일이죠. 하지만 지금 뭐 리조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 벌금이면 끝나요. 그래봤자 그거 뭐다? 김영란법 위반밖에 안 돼요. 벌금 선고받고 아마 자체 징계로 감봉 당하고 그걸로 끝일 거야. 예, 진짜 중요한 건 쏙 빼고 가장 싸게 끊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길 가다가 뭐 신호위반으로 걸렸어. 신호위반으로 걸렸는데 경찰이 그러죠. 신호위반 대신에 안전벨트로 끊어드릴게요. 이렇게 하잖아. 예. 그런 식이 된 겁니다. 이게 분명히 정치적 메시지는 윤석열에 대한 손절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정섭한테는 별로 손해가 없어. 오히려 이정섭은 이걸 핑계 삼아서 향후에 나 윤석열 때문에 괜히 손해봤잖아. 이럴 수 있다? 자, 그 얘기는요. 제가 또 두 번째 주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검찰은 오늘 이렇게 뭐 이정섭에 대한 기소가 됐든 혹은 뭐 이 김성훈에 대한 영장 청구가 됐든 지들이 얻을 건 이미 다 얻은 상태야. 다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하다? 정리를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김성훈만 해도 그래요. 엊그저께 얘 이미 넘길 거 다 넘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보면 이 보시죠. 김성훈이 검찰에 비화폰 불출대장을 넘겼다는 소식 어제 제가 전해드렸었죠. 예, 비화폰 불출대장이 이미 넘어갔어.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더 이상 이 김성훈을 보호해야 될 실익도 없어진 거죠. 그러니 과감하게 내친 겁니다. 만약에 이정섭의 경우도 지네들이 이정섭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면 또 과감히 내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